네, 멋진 티저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영상만 봐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바로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공동 질문과 또 각각 리더님들에게 준비된 개별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컨택되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리더님들의 성장 스토리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마이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 귀를 크게 열고 기대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김석영 리더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김사경입니다. 네. 질문이 나는 어떻게 컨택되었나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때 그 목소리가 되게 나에게는 삶의 전환점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40대 초반까지, 살림 정말 열심히 잘 먹이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만성질환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기도만 하자. 그러면 하루에 작정 기도만 하자. 그래갖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때 그것 때문에 유산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하루에 한 1,000원씩 이렇게 봉투에다가 1,000원씩을 넣으면서 나의 그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봉투에 매일매일 1,000원씩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되면 그걸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이제 기도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어느 날, 저희 스폰서이신 이제 김명 사장님이 둘 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머리 아파, 토해, 못 일어나, 막 이런 반복적인 증상 때문에 되게 둘 다 힘들어 했었는데 저는 아예 나갈 의욕도 없었고, 그래도 김명 사장님 살겠다고 대체약을 배우러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막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막 안 돼요. 위도 안 좋아, 기침도 너무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해. 밤이면 목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여러 가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아주 흥분한 그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김석영, 내가 정말 좋은 영양제를 만났어. 그런데 이 영양제를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한 달 정도 먹어보고 그 영양제가 너무 좋으면 내가 너한테 소개를 할게 이래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영양제라는 거는 그분 자체가 영양제를 믿질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상하다. 왜 어디서 대체약을 하다가 뭐를 만났길래 나한테 이런 거 소개한다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내가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계속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 몸을 좀 일으켜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는 좋겠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한 4시 정도, 학교 보내고 나면 4시나 5시쯤에 일어나요. 그때서 일어나서 내가 이제 행동을 슈퍼를 가거나 저녁 반찬 하기 위한 준비를 그렇게 하러 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그러기 전에 이제 김명 사장님이 대체약을 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한약도 좀 소개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잠깐 반짝하고 그 증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둘이 서로 제가 아프면 와서 이제 저를 케어해주고 또 이제 김명 사장님 아프면 제가 가서 케어해주고 서로 병원을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가 조용해요. 아프단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그분은 이제 김치 국물이 최고로 좋은 비타민 C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그날 이제 알겠다고, 그럼 제가 기다려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흘렀어요.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계속 흥분한 목소리로, 야, 이거 진짜 신기해.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안 아파. 이러는데 머리가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된다는 소리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스명수, 헬명수 있잖아요. 그거에 소화제에 사이다에 뭐 계속 뭔가 먹어야만 위가 조금 움직이고 아예 무기력해서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못 들고 다닐 그쯤에
나는 막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가 대야만 살 수 있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겠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43kg까지 말랐어요. 몸이 마르고 말라서 이 폐까지 망가지니까 43kg까지 몸이 이렇게 그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발 소화만 됐으면 좋겠어. 뭘 먹으면. 그래서 그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김명 사장님이 그 당시 폴리시라는 게 있어요. 프라바놀하고, 그때는 지금은 폴리시, 프라바놀 이렇게 프라바놀 C300으로 나왔지만 개별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프라바놀하고 폴리시하고 그때 에시얼설진가 있어요. 헬스팩이 아니라 그 종합영양제를 딱 먹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일주일을 먹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집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는 한 3년 정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1,000원씩을 그 봉투에 넣었던 그 시간은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굉장히 간절했던 그 순간에 어느 날 저녁에 정말 빛과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해준 그날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날 너무나 많이 아팠기 때문에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컨택되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스폰서 김명 리더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첫 번째 질문의 대답부터 이렇게 감동을 주시다니요. 정말 하늘의 간절한 뜻이 닿아서 만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김성영 리더님께서는 가족, 언니의 이제 정보를 통해서 컨택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놀라운 체험 사례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는 어떻게 컨택되었나? 네, 다음 질문은 우리 권효순 리더님께 던지겠습니다. 권효순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석연 리더님은 제품으로 유산화를 만났는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이 든 상태에서 유산화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처음 네트워크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M사인 멜이라는 회사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멜이라는 그런 회사 있어요. 미국 회사. 그 회사를 제가 만나서 1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면서 하면 할수록 마음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지 않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품도 제품이었지만 보상 플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스폰서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단계 마케팅이기 때문에 7단계까지밖에 수입을 주지 않습니다. 매출의 7단계 7%를 주는데, 제가 저는 미국 스폰서였었어요. 직접 케어를 받는 사람이. 근데 그분의 제가 3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대에서 7대까지는 별로 그 단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케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도 없는 처음 정말 메르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스폰서님이 저를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케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빌더, 빌리버, 어치버 갈 때마다 가고 나서도 그 직급의 유지를 하지 않는데, 이 회사는 빌더면 빌더의 단계가 10단계가 있었어요. 난 9단계가 있었어요. 빌리버면 빌리버의 9단계, 어치버는 어치버의 9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처음에 직급을 달성을 하면 그 직급 달성에 대한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9단계까지 맞춰야만이 보너스를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한 달에 그 매출을 맞춰서 직급을 가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도 없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직급을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상 플랜에 대해 힘들었고 실프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보상 플랜에 있어서 고민과 고민 끝에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만났어요.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만나서 우리 스폰서님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이맹자 김봉희 스폰서님 만나서 유산화에서 정말 시행착오 없이 김봉기 이맹자 스폰서님 저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안내하는 대로 스폰서님과 소통이 되면서 유산화를 만나서 정말 시행착오 겪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유산화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하셨고, 타 네트워크를 선택했지만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의 유산화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맹자 리더님과 권효순 리더님이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또 이웃으로까지 이렇게 지내는 모습 저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좋은 스폰서님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컨택되었나? 마지막으로 우리 그룹의 최고 리더님이신 이맹자 리더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정말 우리 이은경 리더님 말씀처럼 권효순 리더님이나 이렇게 파트너들과 같이 정말 옆집에서 남의 호박 따다주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컨택되었나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딱 떠오른 말이 인생이 컨택이다. 이 말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컨택 생각을 하는데 전 진짜 어리버리하게 컨택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화 이전에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만났을 때가 진짜 컨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코로나였어요. 완전히.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스탑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때 저희들한테 남았던 게 빈 6억하고 그 다음에 완전 그 자존심만 남았어요. 진짜 누가 머리에서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자존심과 빈 6억이 저의 전 재산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인생이 컨택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실내에 있는 우리 큰 신우가 저를 1년을 컨택을 했어요. 네, 1년을 컨택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인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귀도 안 기울였어요. 1년 가까이.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와서 밥 사주고, 뭐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 뭐 발라주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저한테 정성을 쏟은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런 거 파는 거 못해.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못해. 완전히 정말 걔도 안 갖다 줘도 안 가져갈 자존심만 여기 있어가지고 그때 그랬던 상황인데, 진짜 그 신뢰 때문에 바람 쐬러 가자는 말에 진짜 바람 쐬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교육장에 앉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첫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게 된 계기고, 그때 제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유산화는 저희 김봉기 사장님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아까 우리 권효순 리더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하고 같이 내가 어떤 우리 뭐 예를 들면 보너스, 전세기 보너스 다 받는 때까지 200포인트, 100포인트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했던 회사는 팀으로 1000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0점만 하면 돼. 근데 자기 직대하고 1000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100점 했는데 그럼 내가 파트너가 900점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들이 900점을 못하면 만약에 파트너가 300점을 했으면 난 몇 점을 해야 되면 700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내 파트너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김봉기 사장님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김봉기 사장님 유산화 정보를 들었는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신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그 책에서 이미 김봉기 사장님은 유산화가 최고의 보상 플랜으로 그 책이 실려 있는 걸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에 봤었고, 그런 회사가 이제 한국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세히 알아봤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 유산화 들어본지 알아요? 아유, 그래, 들어보고 말지 뭐. 이제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할 거니까.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유산화가 쫙 들어왔어요. 그냥. 경험이 없었으면은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회사를 2개를 해봤기 때문에 2개 받아 합쳐서 3년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딱 유산화를 듣는 순간 유산화가 쫙 들어왔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회사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진짜 뭐라 그러죠? 진짜 한 번에 바로 해결돼 버리는 그런 플랜이었었어요. 회사의 공신력부터 역사, 회사 가지고 있는 철학, 공정한 보상 플랜, 윈윈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담 없이 자기 먹고 쓰는 가족만 먹고 써도 되는, 정말 제가 그냥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 이거 듣고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한 번에 제가 바로 자기야 이거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유산화는 공신력이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컨택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딱 해줘. 인생은 컨택이다. 컨택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의 기본은 반복이다. 네, 이상입니다. 와,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신 이맹자 리더님도 처음에는 누군가 가족의 정말 끊임없는 관심으로 1년을 이제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저도 동생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느꼈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봤을 때 너무 좋아서 선택했지만, 이렇게 타 회사를 경험하신 분께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나는 어떻게 컨택되었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성공을 확신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뭐 물론 들으시는 순간부터 이제 잘 될 거라는 걸 아셨겠지만 조금 더 마음에 확신이 온 순간이 언제였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효순 리더님부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효순 리더님. 안녕하세요. 2번째 만남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유산화를 만났듯이, 이봉재 사장님을 너무너무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쓰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정말 차비도 없이 쌀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유산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차비를 걱정해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제가 만나서 유산화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저는 차비가 없어서 제가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한 달 차비를 만들기 위해서 김밥을 말아서 그 한 달 수입을 가지고 유산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나오는 수입,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제가 전사에 있어서는 한 달 일을 해서 그 수입을 받았는데, 유산화는 주마다 주는 그 수입을 가졌을 때에 정말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없으면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일주일을 잘 견디면 일주일 일한 만큼의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맹자 스폰서님과 김봉기 스폰서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되는 거구나. 나도 저분들과 같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더 확신을 가진 거는 어치버 됐을 때 주에 46만 원을 받는데 개돈 타는 것 같았어요. 한 주에 46만 원이 저한테는
2천만 원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주위에 46만 원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잖아요. 그 200만 원 수입이 제가 받는 것도 받는 거고 확신이 있지만 회사의 통계가 200에서 500 버는 사람이 21개월 만에 골드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개월이면 골드를 갈 수 있다라는 그 통계를 저는 믿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유산화 사업에 확신을 가진 때는 어치버에서 실버 갔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 저는 1년이에요. 그 1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유산화를 정말 참 잘했다는 생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도 뒤도 그러니까 보지 않고 스폰서님의 뒷모습만 따라가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모든 교육 시스템을 그때 다 올인을 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를 정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어치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제품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굉장히 가볍게 거절하지만 이렇게 유산화를 위해서 김밥을 마시면서 하셨다는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참 스폰서님의 성장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빨리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확신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석영 리더님께 같은 질문, 유산화를 하시면서 성공을 확신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만 했지 사업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소비자로 한 몇 년을 보내다가 2009년도인가 한번 컨벤션을 갔어요, 미국에. 컨벤션을 가서 보니 저는 진짜 돈을 번다는 생활 수단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힘든 그 얼굴만 생각이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 딱 컨벤션에 참석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밝아요.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행복하지? 그냥 뭐 남편 같으면 아침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딱 아주 초조공돼서 들어와 있는 그 모습에 반해서 컨벤션에 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즐거워요. 거기 일단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뒤통수를 한 방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산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막 머리가 너무 커지는 느낌인데 그 속에서 뭐가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겠어? 제품 설명도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리더가 되는구나. 이런 순간에 어떤 확신이 딱 왔어요. 그때 삼성역에 있는 그 회사가 삼성역에도 있었고 그럴 때 뭔가 확신이 막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작을 하면 할 수 있겠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은 1차였고 2차로 확신이 오는 거는 그렇게 제가 이제 모든 교육을 시스템을 참석하고 나서 나 혼자라도 할 수 있구나. 혼자는 이제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유산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을 때 제 마음에 이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드 갈 때예요. 골드를 갈 때까지 제가 막 이제 교육을 받으러 막 본사를 다니고 어느 시스템을 참석을 하고 하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싫었던 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습관화되면서 이제 가정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골드를 갔을 때 남편의 월급은 제가 한 60% 정도는 저축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골드를 가면 한 주에 120만 원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입이. 그러면 내가 500을 모아서 4주 동안 500을 모아서 한번 남편한테 용돈을 나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근데 정말 4주 골드 마무리될 때 5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무슨 돈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반대를 했던 그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진짜로 뛰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홈미팅하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입적으로 볼 때는 골드였을 때, 그리고 가정주부가 너무 행복했던 거는 저는 어디를 움직이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몸이 지치니까 버스 타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택시비가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제일 즐거웠던 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남편한테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에 구애받지 않고, 택시 타고 싶으면 뭐 여기서 뭐 천안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그것이 바로 내 개인적인 성공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단계별로 지나다 보면, 또 확신은 한, 연봉이 1억이 넘을 때, 야, 이건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지? 그런 확신이 유산화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제 그 확신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각자 틀리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나를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스타트가 연봉이 1억 아니라 2억, 3억도 만들 수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그 성공의 확신을 그 시스템 안에서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사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성공은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네. 정말 김서영 리더님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로 계셨다는 이야기 스토리, 저도 몇 번 들었었는데, 이렇게 1차적으로 컨벤션에서 이렇게 확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시면서 이제 혼자 설명할 수 있을 때 확신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시스템 빠지지 마세요. 네, 스토리 감사합니다. 나 마지막 질문 이맹자 리더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유사나 사업의 성공을 확신한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올 첫녀가 됐을 때예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이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올 때 여지껏 또 진짜 그 공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게 어마무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주급으로 250 이상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4년도였어요. 엄청난 거죠. 그때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게 무엇이 가능했냐면 파트너들이 복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뛰어서 그 돈을 만든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우리 권효수 리더님, 김미영 리더님, 뭐 우리 김석영 리더님은 그때 소비자로 계셨지만 왜 등등 뭐 지금 뭐 독립돼 있는 우리 또 이제 뭐 그 그룹에 있는 뭐 리더들 이런 분들이 알아서 복제가 어느 순간 딱 되면서 제가 또 하나 성공에 확신했던 건 루비 가고 나서였었어요. 왜냐하면 루비를 가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나를 안 찾아. 파트너들이 안 찾아요. 지원 요청을 안 해요. 진짜 복제가 제대로 됐어요, 그때. 그래서 5개월이 지났는데 돈은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돈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받아도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집에 앉아서 거의 놀면서 이 돈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정말 제가 입으로만 얘기하던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자유, 작았지만 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놀면서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게 정말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제 시스템, 그러니까 김석영 리더님도 얘기했지만 복제가 가능한데 그게 시스템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확신했던 거는 미국 본사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됐고 그리고 2005년도에 드디어 미국 본사를 갔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시상을 받았어요. 드레스 입고. 우와, 그때 이루 말로 알 수 없었어요. 세상에 내가 왜 신데렐라 공주가 된 느낌 있죠? 드레스는커녕 제가 비즈니스 처음 할 때요. 입고 나갈 정장이라는 옷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하고 몇 년 만에 드레스 입고 10,0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 큰 무대에서 와, 그 축하 인증을 받을 때 야, 이게 진짜 내가 성공했구나. 진짜 그 생각이 있고 그때 제가
이제 $1,000,000 멤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가장 멋있게 봤던 분들이 $1,000,000 멤버가 그때 70상도 안 됐었어요. 유사나에서. 그때 2005년도 제가 컨벤션 갔을 때. 근데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지 제가 그 몇 개월을 놀았잖아요. 직급 가고 나서 그냥 5개월, 6개월을 팽팽 놀다가 제가 컨벤션을 간 거잖아요. 그때 제가 목표 설정을 다시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1,000,000 멤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06년도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어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리고 2011년도에 $1,000,000 멤버가 된 거예요. 유산화는 성공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권효순 리더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 아줌마들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 평생 나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건데 그 남편의 반대에 넘어가가지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집에 들어가 앉아있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뤄놓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할 만큼 여행 가방을 수도 없이 쌌습니다. 그때 2005년도부터 여행 가방을 그냥 마루에다 놓고 한 3개월, 2개월, 3개월이면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여행 가방 싸는데 막 일주일 걸렸거든요. 근데 내일 여행을 가. 그러면 그냥 그날 저녁에 마트 가가지고 한국 음식 같은 거 그리고 그 전주에 딱 하루 시간 내서 두 부부가 와서 옷 하나 사오는 거, 옷 몇 개 사오는 거. 그리고 교체만 해갖고 싸가지고 캐리어 들고 나가는 거야. 그때 제가 옥탑방 살았거든요. 옥탑방 살았어요. 왜냐면 빚이 어마무시했으니까 제가 루비 됐다고 다이아몬드 됐다고 그 빚이 한꺼번에 없어지겠어요? 6억이 넘는 빚이? 옥탑방 사는데 제가 체험맨 타고 다녔고 회사에서 그 프로모션을 받았어요. 체험맨을 그때 당시에. 너무 일을 제일 잘했어 그때. 유산에서 최고로 잘했어요. 체험맨을 받아가지고 옥탑방 사는데 차 댈 데도 없는 동네 그 골목에다가 우리 동네 유일하게 제일 좋은 차가 우리 차인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 골목에 막 백밀로 누가 깨놓고 이랬었어요. 사이드미러. 그런데 그 옥탑방 철 계단에서 맨날 여행 가방 들고 내려와서 어디를 갔다가 또 와서 꼭두 새벽에 나갔다 오밤중에 들어오고 이거를 이 동네 사람들 우리가 너무 이상했대요. 진짜 유산화는요. 성공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뛴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 진짜 짜잔! 올 천녀, 올 억녀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유산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월천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그 감동의 스토리 때문에 지금 제 옆에 스폰서님 울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도 지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이렇게 지금은, 제가 2004년도면 당시에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해서 디자인회사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면서 겨우 1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때 이미 주급으로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알았더라면, 네. 네, 저희도 열심히 성장해서 이런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유산화란 이거 굉장히 그 본선 시스템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센스 있는 답변을 한 장의 종이로 표현해 달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효순 리더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나에게 유산화란 동행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유산화는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준
유산아이기에 평생을 함께할 동행자입니다. 네, 인생의 동행자 유선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상영 리더님의 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야지 보이지? 글씨 보이시나요? 글씨가 안 보여서 요거는 이거 말씀으로 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유산나란 가슴 뭉클한 삶의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연이 다 틀려요. 제품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사업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한 1, 2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하고 2년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의 변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유산화와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뭐 1년, 2년 막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들을 저와 공유할 때 뭐 길거리에서 같이 전화 통화 붙잡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런 뭐 황반변성이 뭐 정상으로 왔네 이래서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화를 저한테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서 저는 유산화는 정말 가슴 뭉클한 삶의 체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만난 인연에 대해서 설레임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산화로 인해서 처음에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김석영 리더님 위에 많은 분들처럼 정말 인생 전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맹재 리더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유산하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이걸 나에게 유산을 적으려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썼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생에서 만날 수도 없었던 정말 소중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김미영 리더님, 권효순 리더님, 이봉재 리더님, 갑자기 눈물 나려 그래. 김석영 리더님, 최영미 리더님, 신미름 등등등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산화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분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선물로 왔고요. 그리고 건강 그냥 기본이죠. 우리 유산화 만나면. 그리고 저한테 큰 마음을 줬어요. 저 혼자 살기도 버거웠는데 남들을 위한 제 머릿속에 늘 우리 그룹, 우리 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갈 것인가가 늘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유산화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꿈꾸고 이룰 수 있는 유산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할 나의 천직 유산화. 네, 그래서 유산화는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선물입니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를 같이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동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네요. 네, 이제 이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리더님들에게 좀 드려볼 건데요. 유산화를 하면서 유산화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우리 권효순 리더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한 3번의 했어요. 3번의 그 고비가 있었어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루비 됐을 때에 교통사고로 제가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 제가 밤낮 없이 뛸 때 또 그때 당시에 파트너가 루비를 도전할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입원해 있는데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매주 일을 하지도 않는데 수입이 수당이 나오는데 정말 아까 스폰서님 얘기했듯이 한 주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유산화가 연금이 돼, 인생 수입이 돼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유산화 사업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 이봉재 사장님이 심장 시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기면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앰뷸런스 그 차가 이렇게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한 것이 그때의 제 후유증이에요. 그때 제가 마음을 그러니까 내려놓고 유산화 사업을 내려놓고 건 1년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봉재 사장님이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술을 좋아해서 너무 술을 사랑해서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술과 담배를 다 끊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삶에 살기가 싫대요. 그런 이봉재 사장님하고 같이 옆에 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유산화 사업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회사에 나와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주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데도 제가 정말 일을 하지 않는데도 끊임없는 주급, 그것도 정말 많은 그 수입을 갖게 저한테 해주셨고 그런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휴가 갔다 오자마자 9월 달에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다쳤어요, 사실은. 목 디스크와 목에 2번, 3번, 5번, 허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디스크로 정말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의 디스크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급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저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우리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회사 한 번도 못 가요. 리더님도 한 번도 못 봐요. 파트너들 제대로 미팅 못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화에서는 끊임없는 수입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산화는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앞으로 유산화는 나의 동행자는 정말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려놓지만 유산화는 동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과 반찬 먹듯이 유산화는 함께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유산화는 존재하는 사업. 정말 유산화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인생의 여러 위기들을 이렇게 유산화로 인해서 견디고 버틴 힘이 돼준 이야기, 저도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렇게 정말 누워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급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이제 얼마 안 된 이제 햇병아리 사업자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때겠죠. 저희도 열심히 일해서 인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유산화의 이 보상과 충분한 보상으로 함께 잘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잠시만요. 다음 질문, 네. 초보 사업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일머리가 안 잡혀서 힘든 순간들이 저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그 그룹의 탑 리더이신 임행자 리더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평생 고기를 잡아주면서 그렇게 살 건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냥 우리 인생은요, 고기를 잡느냐, 잡는 방법을 배우느냐. 그 뒤에 또 있죠. 잡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
근데 그거를 모르면요. 정말 유산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이 정말 그냥 보통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산을 선택을 해서 그냥 그럭저럭 100만 원, 50만 원만 벌려고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고 유산화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유산화를 다 손 올려보세요. 우리 박상민 리더님, 바로 제일 먼저 올렸어. 이뻐. 이뻐. 네.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유산화에서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 얼마의 수입을 원할까?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걸 위해서. 막 찔리죠? 그 고개 끄덕끄덕 해야지. 안 찔리신 분은 막 이렇게 하세요. 나 안 찔려. 이렇게 괜찮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진짜 유산에서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그리고 가능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를 꿈꾸면서 이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큰 일, 장사꾼하고요, 상학가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장사꾼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장사꾼이에요. 상학가는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스템이에요. 우리 권효순 리더님, 김석영 리더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매니징하고 시스템에 들어와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성공 비결을 100번을 얘기하라고 그래도 유산화가 대단해서 제품이 대단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뭐 다 좋아. 그런데 내가 시스템에서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걸 절대 사람들한테 복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폰서가 고기 잡아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 거예요. 시스템은요. 처음에는 스폰서가 먼저 배운 스폰서가 고기를 잡아줘요. 여러분들이 미팅만 하면 어때요? 다 해주죠. 그런데 내가 시스템에서 배우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리더스 스쿨이나 좀 더 심오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고기를 잡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한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제가 미국 컨벤션 갔을 때 우리 김석영 리더님, 권효순 리더님 다 우리 김명 리더님 미국 컨벤션 가서 정말 우리 막 무대를 누비고 다녔었는데요. 그런 큰 성공을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면은요. 내가 바다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면 정말 꿈도 아주 작은 꿈 꾸지도 않아요. 3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애개야 아주.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3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그거 안 잘리면 다행이야. 공고사직 죄송해요. 정태 리더님 갑자기 공고사직 안 나가면 다행이야. 응? 근데 우리가 유산화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30만 원, 50만 원 받는 것도 대단한데 사람들의 목표는 뭔지 알아요?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야. 3천만 원, 5천만 원이야. 제가 골드 디렉터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요, 더 갈 거예요. 막 이래요, 파트너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요. 뭐냐면 시스템에는 안 들어와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고 중학교를 안 나왔으니 그 다음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럼 무조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모든 시스템의 100% 시간 매니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퐁당. 바란짝은 지금도 보세요. 어떤 분은 바란짝은 여기다 놓고 바란짝은 옆에서 아마 설거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내 인생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는 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누구는 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20만 원도 못 벌까?
그 저는 그냥 100%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폰서 껌딱지가 되라. 스폰서랑 밀착 소통해라. 스폰서를 100% 신뢰해라. 우리 김석영 리더님이 김명 리더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을까요? 권효순 리더님이 김미영 리더님이 저희 부부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우리 글로벌 탑스 드림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로소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를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거든. 이 수요 시스템 때 모든 시간을 매니징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삼성 본사까지, 역삼 본사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청주에서도 왔어야 되고, 일산에서도 왔어야 되고, 춘천에서도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도 다 왔어요. 그런데 왜 저는 수요일 1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인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목소리가 좀 약간 그런데 이해하세요. 얘가 인생을 너무 험하게 살아가지고, 말을 조금 부드럽게 못해서 그래요. 마음은 너무 부드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비디오 켜고 1시간, 내가 진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편이나 가족한테 내가 이 시간만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얼마든지 가족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한테 허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마음대로 누가 끼어들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시스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냥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해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너무나 단순해요. 시스템에 들어오면 우리 김석영 리더님처럼 5년 동안 소비자로 있어도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폭발적인 성공을 가져오잖아요. 누구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시스템에 100% 참여하는 거, 100% 시간 매니에서 참여하는 모든 시스템이에요. 수요 시스템, 홈미팅, 스폰서와의 어떤 줌 미팅, 2대1 미팅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 본사라든가 회사에서 한국 지사나 미국 컨벤션 같은 미국 본사지 이럴 때 모든 시스템에 참여해보세요. 성공이요. 금방 어느 날 캐리어를 풀 시간이 없이 여러분들 여행 가방을 싸고 네, 룰루랄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스폰서님하고 밀착하고 신뢰하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항상 1단계로 얘기하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저 역시도 꿈과 목표 설정이 처음부터 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스폰서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고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저를 일깨워 주시고 이러면서 저도 꿈과 목표 설정을 잡고 정말 꾸준한 거는 세상에서 제일 못하던 제가 이렇게 2년째 유산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세 번째, 김석영 리더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유산화 사업을 이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 설명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기 전에 왠지 감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석영 리더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업을 제일 하기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예, 되게 실감나요. 근데 이제 유산화를 한 지금 17년 뭐 이상 이렇게 겪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한 명도 피해갈 게 없다. 제품도 피해갈 게 없고 사업도 피해갈 게 없고. 그래서 만약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현명한 소비를 좀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사는 삶, 지금 나이가 뭐 60이에요, 70이에요, 아니면 뭐 20대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래의 그 나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 현 상황의 내 모습에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많이 염려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면 주변이 다 한 3, 3, 5 다 모여 있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 무슨 또 뭐 약이 또 하나가 뭐가 추가가 된다. 또 요번 달에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또 추가가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유산화가 진짜 답이구나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저희는 이제 경험을 해서.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일단 제품을 접근해봐라. 제품을 잘 섭취해봐서 가장 시급한 본인의 건강을 먼저 케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5년 동안 스폰서님이 사업하자 그래도 제발 제 앞에서 사업 설명하지 말라고 맨날 이랬어요. 사업 설명 NO.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했던 저인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했던 거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제품에 푹 빠졌어요. 푹 빠져가지고 그 제품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막 늘어가요. 제품이 알수가 늘어가면서 본인이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좋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체험 때문에, 체험이.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유산화 사업은 처음에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산화 사업은 하지 말고 제품만 섭취를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이 하나둘 늘다 보면 제품에 대한 금액을 더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에는 내가 사 먹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지만 유산화. 그런데 내가 먹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뭔가 세이빙 돼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한 뭐 45만 원을 먹어. 그러면 누군가 소비하다 보면 그렇게 금액이 현금이 이제 주급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소비자도.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뭐 그때는 12만 원, 예전에는 지금 보상 플랜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12만 원이 처음 스타트였거든요. 500대 500이 돼야만 12만 원부터. 지금은 125, 125지만 지금은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를 사 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먹는 것들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플랜.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그 현금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순간이 된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짜로도 먹고 뭐 월천녀도 되고 이상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가장 처음은 제품 체험을 먼저 해서 그 체험을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거 진짜 좋아요. 프라바다를 먹었더니요. 뭐 너무 좋아요. 막 무슨 염증이 뭐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와 상응되는 제품이 또 들어가면 좋다라는 설명을 좀 많이 해주면서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 제품에 관심이 가지면 그 다음에 정말 보상 플랜에 대한 관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저도 그 학벌도 필요 없고 너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구분할 것 없이 유산화 보상 플랜 자체, 유산화 회사 자체를 그냥 어차피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나는 소비를 해야 돼. 뭔가. 그러면 나는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남들은 지금 그때 김명사님만 저랑 몇 년 전부터 그런 처음에 먹을 때 그랬어요. 남들은 다 아파서 똑같이 아플 때 저 사람들은 아파서 막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 막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그분들은 정말 중병으로 갔고 저희들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도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내가 맨날 앉아서 뭐 낙담을 하고 걱정을 하고 미래를 걱정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 걱정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그런 것들을 다 스톱을 시키고 유산화 회사라는 거를 유산화인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제품의 체험을 하다 보면 주급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갈 때 흥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 요번에 얼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잘 몰라요. 본인들이 저는 지금 얼마 들어왔고요. 또 얼마가 들어와요. 이렇게 작은 금액서부터 들어가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산화라는 네트워크라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전혀 두려운 거 아니고
조금씩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한 단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배우는 시스템에서 그 초보 시스템부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배우고 또 그게 습득이 되면 2단계를 배우고 2단계 습득이 되면 3단계를 배우고 이렇게 차분차분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스폰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가 않다. 그런 안심, 그리고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스폰서로서 저는 제품을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밑에서 뎁스가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소비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초보자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남의 편견, 제가 해보니까 편견 다 쓸데없어요. 1도 없어요. 필요가 1도 없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함께 나와 동반자로서 아까 권현수 리더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동반자예요. 그러면 또 나에게 소비자가 오면 그분도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안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의 비전이 그거잖아요. 고객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건강적으로 지치고 힘들면 사업이고 뭐고 아무리 좋은 멀천이어도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서 좋은 경험을 해드리고 몸이 건강해졌을 때 좋은 또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선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찐 경험에서 녹아나오는 최고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렇게 준비된 질문은 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 가슴이 쿵닥쿵닥 지금 굉장히 그 흥분되고 되게 좋은데 다들 좋으셨으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